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스타트하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2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오늘 방송 요약합니다. 네. 요 정도 하락세면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하반기에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미 방송 내용 다 스포했으니까. 왜냐면 네, 2750을 깨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럼요. 네, 일단 비슷한 내용 나오는지 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하.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네, 딱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제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초기.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네.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하이닉스가 장중 또 5%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4%. 네. 와,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버텨줘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 네. 오늘 또 아까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배터리 공장도 불났다고. 오. 삼성 SDI 2.7%, 엔솔도 약보합권 뭐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공장에 불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상자도 조금 나오고 좀 아픈 분들도 다친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2차 전지 투심이 안 좋은데 배터리 공장, 셀 공장, 화재 이런 게 조금 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자. 하창원 본부장,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내용 다 폼이다. 내용 다 얘기했죠? 네, 네. 괜찮다 요 정도면. 네. 근데 괜찮다라고 하지만 아침에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포트 조정이 있었어요. 반도체 업종을 줄였나요? 대폭 줄였습니다. 얼만큼이요? 그냥 반을 줄였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럼 뭐 미국판, 한국판 이렇게 줄였어요? 아니면 혹시 미국만 살아있고 한국 다 줄여버렸나요? 그냥 없었어. 조금 줄였어요. 왜냐면은 다른 데 주느냐고 다른 데 뭐지 유틸리티, 미국 유틸리티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무슨 첨단 소재 이런 거 딴 쪽으로 스프레드 시키느냐고 조선주 그거 좀 뺐지.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조금 더 담고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 뺐나요? 반도체는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급락론에 한 표를 던지신 거지. 경제 대공황론, 엔비디아 버블론. 경제 대공황? 그러니까 유틸리티 하는 거지. 누가 들으면 진짜 굉장했어. 일단 우리 보노님 웃으셨는데. 보노님 코멘트. 보노님 코멘트. 아니 뭐 오늘 뭐 다 얘기했다고 하니까 오늘 뭐 하나 다른 없네? 얘기하면 되나요? 삐졌어. 아니 진짜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왜 밖으로 뺏어가? 아니 맘그릇이 아니라 제가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네. 제 톤이 맞나요? 아니면 조금 톤이 다른가요? 뭐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지켜보기로 한 선까진 봐야죠. 아니 그거 안 볼 거면 뭐하러 주실게요. 예금해요 예금 채권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라는 쪽으로 두 분의 톤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너무 패닉할 거는 없다라는 거는 네. 두 분의 공통 분모인 것 같습니다. 부와 행복님이 2,000원 주시면서 아니 2,850 멀어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명예행 하셨거든요. 그러게. 우린 이렇게 힘든데 아니, 그게 혼자 이렇게 좋아하네. obvious, 너무 뚜렷한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만약에 제가 2850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좋다면 이미 벌써 2807, 2813 갔을 때 딜을 쳤겠죠. 요거 할 테니까 봐주세요. 저거 할 테니까 하지 그날 마세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삭발하고 2850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또 6월 마지막 주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분위기 좀 정리한 다음에 7월 달에 다시 달리자. 요런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어때요? 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반기를 또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요 최근 한 2, 3거래일이 우리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화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데 고점에서 물량을 태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계좌 자체가 조금 좀 좋지는 않겠죠. 왜냐면 애초에 수급이 좀 상당히 쏠려 있었고
지수는 올렸지만 이제 주도주 안에서 플레이를 안 했으면 내 종목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도주가 빠지면 나머지는 더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피로도, 좀 짜증남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가권에서 플레이가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증시 자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특정 산업군이 끌어줄 때만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과거 역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었고 뭐 압축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흐름을 좀 잘 결정하신 분들은 뭐 오늘 나쁘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우리가 좀 버텨보기로 한 라인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에서 그런 변동성을 안 볼 거면 그냥 고가에서 파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이러신다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맞게끔 조금 이제 그릇을 조금은 줄여 놓으시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요. 돈이 생기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오케이.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억 라이언한테 명행 웃지마 구독자는 속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레드라인까지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같이 좀 울면서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800 신고가 뚫고 20포인트 내려왔어요. 20포인트. 20포인트. 물론 개별 종목으로는 많이 들고 있는 게 네. 좀 많이 빠져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잘 매수를 했다면 매도 포인트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희망은 남아 있지 않나. 네. 사실 상승 모멘텀 아직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살아있죠. 다만 이제 며칠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가 또 그렇게 속 타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네. 뭐 하루 명행은 이틀 하니까. 그냥 6월 안에 가냐 안 가느냐 요걸로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월 안에 어떻게 갑니까? 한 번에 2,850을 외국인이 살 생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살 생각 없다니까. 김장현 본부장님. 네. 그 금방 2,800 안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서 제가 지수를 올리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삼성이 못 가서 못 갈까, 하이닉스가 못 가서 못 갈까, 다른 게 못 가서 못 갈까 했는데 역시 엔비디아 관련이 더 많이 된 거는 다이렉틀리는 하이닉스였기 하이닉스. 때문에 혹시 오늘 하이닉스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뚜렷이 아는 분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때문 아닐까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추측할 뿐이지. 많이 파니까 떨어지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클로징맨 할 때 김정일 본부장님이 금요일 저녁 미국장을 잘 봐야 된다. 거기서 엔비디아가 한 번 더 떨어지면 특히 5% 이상 하락하면은 레드 시그널 혹은 약간 위험 시그널일 수 있다. 5% 이상 빠졌으면은 제가 만약에 포트 갖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다 팝니다. 어? 반도체 일단 다 팔고 좀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낮게 다시 삽니다. 돈은 원래 그래요. 누구 지랄 방향은 다르지만 근데 내 성향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하지. 근데 나는 기준 정했지. 왜 기준 정했냐면은 사이닉스 막 애널리스트 막 목표주가 올리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적으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고 그날 내 잡은 게 5% 빠지면 고점 대비 1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기술 조절을 확실히 맞는다. 근데 장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웃겼어. 금요일날 미국장이 엔비디아가요. 5% 근처까지 갔습니다. 정확히 5%쫙 못 미치고 0.2달러라는 게 넣고 딱 튀었어요. 그러니까 보아까지 쭉 갔어요. 보아 근처까지. 근데 결국 3% 빠졌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10% 빠졌어요. 다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 시그널 그지 같다. 그리고 그때 주말에 본 게 내가 못 본 거. 삼성 하이닉스 30만 원.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네. 하이닉스 30만 원. 하이닉스 30만 원 목표주가 나왔거든요. 하이닉스 30만 원. 네네. 네네. 리포트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아침에 깨지겠네. 하이닉스 깨진다. 리포트 제목이 뭐였는데? 이 리포트 제목 때문에 빠진 거 아닌데 이 리포트 제목이 인디케이션 주는 바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90% 확률로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바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두 가지에서 오늘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빠진다. 라고 시작해서 아까 포트를 줄인 건데 저는 그렇게 이제 가이드는 그렇게밖에 못 주는 건데 제가 만약에 돈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다 팔았어요. 전부 다 조선하고 화장품하고 약간 저기 은행하고 이거를 다 넣고 그렇게 현금 기준은 여전히 한 20-30% 갖고 하고 그 좀 더 빠지면 다시 반드시 다시 가질까 말까는 다시 또 기술적 접근하죠. 야 내가 니같이 어떻게 하냐? 못하면 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따라오고 네. 오늘 맨날 트레이딩을 하냐? 한국장이 트레이딩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추가 저는 그렇게 하락, 합니다. 엔비디아가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지금 미국에서 외신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네. 네. 엔비디아가 작년 10월, 올해 2월, 올해 4월 나중에 필요하면 다 말씀드릴게요. 그때 다 10%씩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날 다 반등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3번 다 그랬거든요. 네. 네 번째란 말이에요. 네 번째 반등을 안 하면은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한 모멘텀에 온 건 맞아요. 기술적으로. 이유가 없어. 주가는 문제는 이유가 없을 때 빠질 때가 더 무섭죠. 그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가즈아 형님이 땡땡땡 제일 먼저 해주셨는데 네. 제가 3, 2, 1 하고 바로 쳤는데 네. 더 저보다 빨리 뭐, 아니 장애인 종료하고 쳐야지 형님.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매계좌는 깡깡깡 깡깡깡. 아, 쉽지 않습니다. 네. 마이 형님, 권종근님, 탈감님, 우리 윤상민님, 유자님이 종종종, 구름샘님이 깡깡깡, 해비치님이 뿅뿅뿅 쳐주셨습니다. 껄껄껄. 네. 자, 그러면 지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보노님과 함께 오늘 시황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뭐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또 뭐 있죠? 대선. PC 대선 토론. 아 이거 세 개네. 토론 중요하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대선 토론, 그리고 PC. PC. 이렇게 세 개. 그리고 프랑스 조기 총선도 6월 30일 날 있습니다. 에이 프랑스는 뭐 거기 망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낫잖아요. 지금은 아니, 그렇잖아요. 괜찮은 거야? 지금은 그렇잖아요. 프랑스 뭔데? 없잖아.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가 아주 프랑스는 오래돼가지고. 은바페밖에 없는데 뭐. 자,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 인류 국가 우리나라 K 증시의 시황을 한번 들어보면서 미래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좀 집계가 열심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64.7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확실하게 좀 줄었습니다. 이제 10조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7%. 일단 뭐 야간 선물이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 0.5였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한 요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0.7에서 8 정도일 때 1% 정도 나갔으니까 좀 밴드 안에서 그래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1.52%로 포인트로 이제 마이너스 1.31%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또 다시 줄었습니다. 7조대 수준까지 좀 밀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선물에 매동이 좀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장중에 거의 1조 거의 다 가게끔 매도가 됐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좀 말아 올려주면서 마이너스 6,300원대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1조 2,900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밴드 흐름으로 봤을 때는 8,000억 수준의 이제 룸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2조에서 마이너스 4, 5조 요 사이에서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걸 뚫는지 못 뚫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물단에서 뭔가 큰 격변이 일어날 정도의 뭔가가 아직 우리나라 증시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외국인은 뭐 3,800억 정도 나가긴 했는데 최근 한 10거래일 평균치로 보시면 4,400에서 4,5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평균치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도 많이 나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도는 뭐 엄청 크지는 않았다 정도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여전히 조금 신경이 점점 좀 써야 되나라는 이런 불안감에 있는 1389원 30전까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장중에는 92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1400원이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안 넘어가면은 뭐 그냥 다시 좀 눌릴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뚫는지가 결국엔 핵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약간의 좀 변수 포인트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조금 확대가 더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만 4,000억 가까이 네. 그리고 선물에서 6,200억 팔았지만 괜찮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크게 괜찮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선물의 흐름이 2조를 뚫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신규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고 최근에 6, 7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면은 빵빵 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물이 좀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하면서 다시 힘을 응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수가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금융주들이라든지 저 PBR 쪽이 그래도 일부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좀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선물이 나가더라도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면 다음번에 다시 선물 매수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다시 한번 뚫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수급 안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일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고점 라인에서 일부분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좀 익절을 하시면서 그런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하는 필요는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잘 버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버텼다기보다는 딱 최근의 선물 기조에서는 딱 적정한 정도로 잘 버틴 거는 아니고 그냥 딱 적당하게 빠진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과하지도 않고 크게 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적정한 수준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산 게 삼성전자 1,200억, 가장 많이 판 게 하이닉스 2,000억. 요 정도로 2시 반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 부분 시사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김장근 본부장님? 하이닉스 빠진 거는 좀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 관련 동조화가 하이닉스가 가장 HBM이니까 크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기술적인 그 반락이냐, 그쵸? 순수하게 이제 엔비디아하고만 연결된 거냐가 본다면은 기술적인 반락 플러스가 저는 리포트가 좀 찝찝해요. 계속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오면은 파시면 맞아요. 리포트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파면 맞아요. 제목 알려주세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까부터 아니 너무 지금 궁금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인터셉트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서 또 그럴 거예요. 네네. 아니, 그 중요한 얘기면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네. 그렇게 중. 이따가 뭐 다룰 때 좀 집중적으로 한 번에 모닝 하는 미팅 게. 때 모닝 미팅 때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중요한 건 네. 결국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갈 때 못 갔어. 그만큼 많이 못 갔습니다. 한미반도체 갈 때도 삼성전자 못 갔고. 못 갔고. 근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팔고 하이닉스 5% 떨어지고 이러는데도 오늘 삼성전자 크지는 않지만 그렇죠. 상승권에서 버텼죠. 마무리가 됐다는 네, 네. 거는 네. 하반기에는 확실히 이 위치, 이 환경에서는 삼성전자한테 기대감을 거는 게 배팅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봐도 돼요. 하반기까지 보지 말고요. 네. 우리가 언제 하반기까지 봐. 하반기. 네, 내일 모레 하반기인데. 그치, 하반기라면 네네. 7월 첫째 주도 하반기고 네. 12월 마지막도 하반기죠. 네. 현실적으로 7월 첫째 주에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잖아요. 7월 금요일인가요? 그때까지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편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진짜 HBM3이라도 소식이 나오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 갖고 있다가 그래서 사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모든 것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단기적 변화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위칭 전략이 맞다고 보는 컨센서스가 이미 잡혔죠. 이미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보노님한테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뭐 이따 포트 보여주실 테지만 반도체 비중을 절반 줄였어요. 그리고 다른 거 그냥 막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렸거든요. 개별적으로. 그 뜻은 반도체 일단 먹고 나오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보노님은 어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뭐 플러스 몇 %였다가 좀 줄어든 분들은 지금 일단 이익 챙기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단 홀드 괜히 엇박자 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맞아, 엇박지 않으니까. 그 제가 지수 그래서 2750을 말씀드린 게 이치로고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수치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2750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있잖아요. 아까 내가 포트를 얘기할 때 반씩 안 죽였어요. 한 20% 죽였는데 딱 하는 순간에 말 어감을 들어야 되는데 방향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거를 다 없어요. 그렇게 얘기는 거의 못하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730, 40 이렇게 찝는 것도 사실은 리스크하기도 하지만 내 추천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컴비네이션 하면은 오전에 반도체 반 던지고 내려가면 다시 2750 근처 가면은 반도체가 만약 시그널을 주면 다시 사고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함유된 거야. 비슷하다라고 컨비네이션.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2,750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이전 차트들을 좀 봐보세요.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오일선을 뭐 지수에서 왜 차트 얘기하시냐라고 하는데 결국엔 결과값이 차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뭐 이 상승을 나올 때 그냥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보면서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서 고가를 갱신을 했었잖아요. 이전 고점을 뚫고 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10선이 깨졌을 때는 좀 크게 박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5일선 급하게 올라왔다가 10선 깨지니까 박살나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10선이 깨질랑 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2750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전 고점 라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면 내가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오케이.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에서 절반 이상 던질 거면은 그냥 전 지금 시점에서 다 파는 게 맞다고 봐요. 반도체에서 절반 이상 줄일 거면은 다 팔았다가 다시 눌렸을 내려올 때 때, 사자. 눌렸을 때 그 많은 비중을 바탕으로 다시 사는 게 훨씬 낫죠. 첫 번째 제가 다 팔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에어커가 그래서 그렇게 안 줄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드리냐면 정보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도체에서 그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해요. 아직도 네. 1등 산업이고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집어 던졌으면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지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지금 내부자 거래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차익이 나올 수 있죠. 선물 옵션에 대한 흐름들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게 나올 때 하이닉스가 조금 박살은 당연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도주가 무너지니까 거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 전망치가 높아지더라고 거기에서 당연히 차익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높은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차익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대신에 그런 상황에서는 추세가 깨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기준점을 잘 세우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안 깨졌어요. 그래서 안 깨졌죠. 그게 깨지면은 당연히 스토리가 다 달라져요. 근데 추세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깨지는 변곡점이 아마 50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서 그 깨지면 줄였다가 다시 돌파할 때 다시 사던가 그 가격대가 네. 하이닉스로 따지면 말이죠. 이게 끝났을 거 아니는데 아까 제가 엔비디아를 5% 끝난 걸 종가로 끝나면 그 리스크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황색 시그널이 아니고 레드 시그널이었는데 삼성 하이닉스 지금 레드 시그널까지 안 갔어요. 근데 안 갔는데 아까 30만 원 목표 주고 하는 순간 내가 막 이거 조정이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왜 주스카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제가 네, 봤을 때는 맞아요. 21만 원까지 가면은 조정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도 되지만은 실제 목표 주가 우리 갈 때 28만 원, 30만 원 갔잖아요. 오케이. 30만 원 최고니까 약간 밑에 27만 원 곱하기 0.8 하면은 네. 이게 21만 원, 2만 원 사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빠지면 다시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짧게만. 첨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김장렬 본부장님이 초반에 팔아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할 거면 빨리 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수익은 지킨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바로 사도 사실 그만큼 수익이잖아요. 네.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사고로 한번 대입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오케이. 요거까지만 좀 더 내일 첨언 삼성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면 또 사라고 얘기할 것인가요? 예, 맞아요. 됐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차트 보잖아요. 엔비디아가 작년 10월, 2월, 4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 말보다는. 그때 10% 빠지고 올라올 때 3, 4일 연속으로 빠지고 올라온 적도 있고 한 번에 10%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온 적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10% 빠지고 세 번이나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보통 다음 끝내고 올라갈 때 한 번 빼놓고는 다 이틀 연속 올랐어요. 한 번 더 올라갈 때 보통 2% 4%씩 올라가거든요.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3%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2% 올라가면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사고 싶으면 따라가든지 엔비디아 대신에 하이닉스 빠지는 거 사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이닉스에서는 제가 찝찝한 거 하나는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리포트가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여기서 21만 찍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아마 그 최고점 목표 뚫고 가는 거 25만 원 네, 그게 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번은 이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더라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나 다른 거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그 리포트를 보는 순간에 이제 기대치는 많이 낮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확 들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배우막 형님이 3,000원 두 번 보내주셨습니다. 미장하세요. 미국 배당 ETF의 오늘의 막차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요. 많은데. ETF 여기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 미국 월배당 투자 공시 그리고 미국 장기채 투자 바뀌었네. 월배당 자본 차익까지. 메리틴 증권에 그 자본 차익이랑 월배당을 같이 챙기지? 진짜 두 개를 한꺼번에 좋은 거죠. 챙기네요. 그럼요. 좋은 와, 거지. 이건 대단한 건데. 알겠습니다. 데로씨님께서 네. 명앵커 질문 자체가 별거 아닌 걸 예민하게 만든다. 맞아요? 네. 맞아? 아, 별거는 맞는데 별거는 맞는데 발작 버튼을 잘 발작 누르죠. 버튼 잘 눌러. 네. 오늘 흥분하실 거죠? 아니? 아니에요? 슬슬 빌드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체력 아껴야 돼. 한 방송 하나 더 있어. 뒤에 또 있으세요? 네, 몇 하나 시 더 있으세요? 있어. 5시. 5시. 그럼 여기 딱 흥분 상태로 가서 거기서 아드레날린 폭발하면서 퍼지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예민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46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일정 챙겨보면서 네. 그리고 어떤 sek터 오르고 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일부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그렇게 뭐 큰 거는 없습니다. 국채 입찰 있으니까 이 당긴물이긴 하지만 이 기조에 따라서 약간의 이런 국채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물가의 좀 인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아시아 회담. 그래서 27일까지 무슨 얘기 나온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2년물 국채 입찰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뭐 별은 하나로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요거 제조업 지수도 뭐 안 좋으면은 뭐 안 좋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나올 거니까 23시에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국채 입찰한 거는 잘 됐죠. 잘 됐어요. 네, 엄청 그래서 잘 됐어요. 국채 금리가 네. 좀 맞아요. 떨어졌고 맞아요. 그로 네. 인해서 증시는 올라갔고 네. 이번 네. 것도 잘 지켜봐야 되고.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신규 주택 판매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랑 모기지 시장 최근에 뭐 모기지 금리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거의 6.89 정도에서 높고 그다음에 이 거래가 별로 없는데 가격은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물가에 괴롭히는 게 쉘터 부분이랑 에너지 부분이잖아요. 에너지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부담이 될 건데 그러면 쉘터가 좀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택 부분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얘는 그대로인데 에너지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물가 지표가 고착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지겹게도 또 이 얘기야, 또 PCE 봐야 돼, 또 CPI 봐야 돼,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해당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 정식 출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좀 높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미 좀 선제적으로 대응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오전에도 제가 이제 오프닝 뵐 때 올라갈 때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이게 출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좀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요것도 이제 수요일 엔터가 날. 바닥권에서 뭔가 뒤집을 수 있는 뭔가에 또 그게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일본 방송 가서 이것저것 하고 있죠.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맞아요. 나쁘지 이번 주 않습니다. 일정 많아요. 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로는 목요일 아침에 반영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장 시작하기 전에. 오케이. 네.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EU 정상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바이든 트럼프의 첫 TV 토론. 여기서 이제 누군가 기억을 못 한다거나 정신을 잃는다거나 슬프다.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둘 다 좀 괜찮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바이든보단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저거는 정확하게 몇 시인지 아세요? 바이든 아침 트럼프? 10시. 우리 우리나라 금요일 시간. 금요일 아침 아, 10시. 아침 장 10시. 시작하고 나서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장 중에 시장으로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하면 대충 끝날 거예요. 1시간 반이기 때문에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약간 네. 중간에 한 번 쉬고 그러니까 한 두 번인가 쉬고 약간 길어질 수 있지. 2시간 하면 점심 시작하기 전에 끝난다고 보면 돼. 끼어들지 마. 미 대선 토론, TV 토론, 상대 발언된 마이크 오프한다. 어허. 90분간 펜, 메모장, 물 이렇게만 허용된대요. 참모 접촉 금지. 참모 광고 나갈 때도 참모 못 봐. 그렇지 스펙테이터도 없어. 관중도 없어. 프롬프터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야. 미리 작성 원고 불어. 없어. 오. 그러니까 기억력에 의존하고 자기 그 체력과 싸움이야. 이거 재밌는 거 많이 나오겠네. 이야. 우리 오프닝 끝나고 나서 바로 그거 들으면 돼.
아 근데 중계 하나?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네. 오프닝 날 하면서 같이 제가 또 동시 중계해주면 통역 되잖아요, 되는데. 내가. 내가 원래 옐런 할 때 아. 동시 통역 했었어요, FMC. 끝나고 한대. 한국경제. 에? 끝나고 한대 10시부터. 그러니까 10시부터 우리가 뭐 아, 시간을 영- 좀 미루던지 해가지고 10시부터 싹 말아가지고 자 이거 딱 중계하면서 네 지금 트럼프 뭐 쓰러집니다 이런 거 해야지 재밌지. 특집 가는 거예요? 네? 특집 가는 거예요? 10시에 생방했어요. 아, 그러니까. 안 되겠네.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하다. 이야기가 네. 나올 수 네. 있다는 거.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또 7년물 장기 좀 나름대로 기간이 있는 또 국채 입찰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이키 또 장 마감 후에 되니까 금요일 날 될 거고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의 공포 뭐 근데 PC? 좋게 나올 것 같아요. PC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또 이제 일본에 대한 데이터들 장 전에 나오니까 우리나라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중에서 마이크론 실적입니까? 아니면 PC입니까? 혹은 저 바이든 트럼프 TV가 토론.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원픽하면 그거죠. 그러면 네. 만약에 저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네. 목요일 날이니까 월 오늘 재미없게 지나갔고 화수. 화수도 그냥 저냥 하반기 준비 플러스 여러 가지 재료 있고 이러니까 화수도 약간 트레이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쵸. 대신에 좋아하네, 이제 좋아해. 그쵸. 그때까지는 그렇고 그럼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날 팍 튈 수도 있잖아. 그건 충분히 그럴 가능하죠. 확률도 예. 있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볼 때 하반기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네. 콧방귀가 아니고 어. 이게 웃긴 거야 우리가 네. 맨날 하루하루 그거 하고 맞아, 일주일 맞아. 단위로 하면서 맞아. 하반기라는 거 아예 연말에 12월 말은 세상에 어떤 천지 계획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그렇죠. 2주 단위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은 오케이. 2주 단위로 봐요. 알겠습니다. 또 나이키 실적, 페덱스 실적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기 그런 것들 때문에 있죠. 네, 그런 것도 미국 봐야지.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네. 실적들도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다.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상승 섹터 가볼까요? 네, 오늘은 뭐 이제 조선주, 방위산업 요런 쪽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 미포가 장중 뭐 7, 8%까지 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쪽 산업군은 또 외국인의 수급도 좋은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 또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반기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는 뭐 테크윙이나 YC 같은 또 소부장 쪽에서는 나름대로 흐름이 강했고 대한고래는 뭐 오늘도 불을 뿜었습니다.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좋았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좀 갈렸어요. 뭐 알테오젠도 장중에 신고가 거의 그렇죠. 갔었죠. 그다음 바이오니아는 탈모. 이제 요즘에 20대가 그렇게 탈모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탈모? 그런 영탈모 네. 젊은 분들 네. 여성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20, 30대가 거의 뭐 1000만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있다라고 보시면 된대요. 우리는 없으니까. 환경과 스트레스. 맞아요. 예전에는 그 나이 드신 분만 환경과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 레벨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은퇴할 때 되고 제 나이 같은 애들은 은퇴. 그건 다 그 나이 때 벗겨지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젊을 때부터 스트레스지. 그쵸. 그래서 결혼, 취직 다 스트레스니까 연애도 스트레스고. 근데 그게 나타날 수 있지. 탈모. 불행한 일이지. 뭐. 모델이 원래는 이제 그분 있잖아요. 막 그분 모발 이덕화 씨. 아, 뭐. 그분이 하시다가 요즘엔 되게 바뀌었죠. 젊은 아 진짜요? 젊은 20대, 30대? 네, 젊은 여성분 그 젊은 여성분이? 환원에 나왔었던 그분 아니 고윤정인가? 네, 아무튼 그분이 하루는 또 그 여자분? 아무튼 젊은 사람이 해요. 진짜요?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이 안 정확하게 나네.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정도로 탈모가 지금. 네. 그치. 그래서 뭐 예방이랑 그다음에 그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니아나 이런 쪽도 굉장히 좀 강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섹터 쭉 알아봤고요. 네. 하락 섹터는 뭡니까? 하락 섹터는 변압기, 변압. 반도체, 게임주, 게임, 음식료 화장품. 그때 딱 올랐던 거 그대로 아. 싹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가 가는 거지. 아, 상반기가 뭐야. 가는 거야. 너무 무섭게 말하잖아. 상반기가 가는 거죠. 그래도 변압기, 음식료, 화장품, 상반기 완전 주인공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빠져도 저 친구들은 사실 우리 시장의 줄기 아닙니까? 줄기 아니지. 저기 하반기에 빠지면은 잔가지지, 잔가지. 반도체가 여기 안에 있는데요. 반도체만 줄기. 저 잔가지지. 쟤네가 어떻게 줄깁니까? 근데 쟤네들이 하반기에도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약간 좀 이상해서. 자기. 그래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전
너님 어떠세요? 게임주 빼고는 또다시 상승 산업군 안에 들어갈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나머지 네 다시 개는.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변압기, 오케이. 반도체, 음식료, 화장품. 게임 빼놓고. 음식료는 빼야 되지 않나? 음식료가요? 나쁘지 않아요. 뭐가요? 수출 데이터가요? 아, 그 요거는 이제 넘버가 그 삼양식품을 빼고 보면은 아직 못 간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저는 반도체하고 화장품만 하겠습니다. 음식료 얼마나 설레발친 게 많아. 허니버터칩, 꼬꼬면 뭐 등등등 얼마나 많았어. 근데 한 번 쫙 하고 그다음 싹 언제 근데 되냐는 듯이. 이번 음식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엔 일시적인 그런 어떤 맛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수출이니까. 그 K푸드하고 수출 쪽이니까 글로벌적인 그래서 좀 현상이니까. 추세가 더 갈 수 있는데 더 갈 수 있는데 환율도 변수고 만약에 밀 가격 오르고 란이나 이런 거 오르면은 그렇죠. 기후 인플레이션. 하반기 중에서도 3분기하고 4분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정도만. 근데 왜 본부장님은 변압기는 빼세요? 잘 몰랐어 제가. 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잘 잘 몰라서. 제가 아는 거 반도체 화장품은 좀 아니까. 변압기도 잘 아시잖아요. 잘 몰라. 잘 아신다고 잘 그래가지고 몰라. 많이 물어봤었는데. 잘 몰라. 이제 와서 이제 몰라졌어요. 그냥 몰라. 보노님은 아침에 하반기에는 변압기보다는 조선이라 그랬어. 오, 바뀌었어요? 그 우리 같이 얘기했지. 나도 조선에 우리 일치한 게 조선은. 오. 피카츄가 진화했어. 와. 계란 피카츄가 단기적으로 조선 2년 하면은 변압기, 아이가 5년 하면 조선. 우리가 2년, 3년을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산업의 사이클로만 봤어요. 한 3개월, 6개월 봤을 때 그런 얘기. 조선이 요즘에 뭐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지만 흐름이 진짜 좋아요. 근데 한 5년 정도 봤을 때 그 기대 수익률이 여기보다 좋은 산업군은 저는 몇 개 없을 거라고 봐요. 많지 않지. 네, 해봐야 두세 개 정도 진짜 그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여기서 말할게요. 하이닉스의 그 아까 2분기 실적을 5조 8천억이라는 무지막지한 엄청난 실적을 예상하면서 30만 원으로 높인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네. 굳이 25년도, 26년 예측까지 보통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리포트에 26년 리포트 숫자를 딱 찍어줬거든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터프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분이 맞다 틀리다 떠나서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올해 25조, 내년에 35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민트? 네. 올해 25조. 이따가. 내년에 35조. 네. 내년에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그건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야, 굉장해. 이렇게 조금씩 말씀하시다가 다 얘기하는데 이따 가면은 아까 다 했는데. 맞네.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보노님은 저기서 게임 빼고는 다시 한번 또 순환명 오는 어차피 똑같다 하반기도. 네, 왜냐면은 뭔가 펀더에서의 뭔가 이상이 생겼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케이.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산업의 성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 또 다른 기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올라가면은 대충 올라가면은 그럼 2,900 갈 것 같아요. 2,90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가볼까요? 하락 섹터에 그거 왜 없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자전지 전지가- 너무 많이 패지 마요. 이거 뉴스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화성에서 그거 화재 불난 난 거 거. 지금 2차 전지가 아니고 1차 전지잖아. 1차 전지. 1차 전지인데 그래도 상장된 회사 관계 배터 없으니까. 지금 실종자가 23명으로 그래 그거 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2차 전지 이 배터리 업체들 혹은 소재들한테도 영향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리포트가 일단은 좀 되게 보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또 오늘 많죠. 오늘 LG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뭐 이런 애들 나왔는데 대부분 좀 되게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넓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길게. 같아요. 네, 길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가죠. 네, 특징주에서는 JLK가 오늘은 좀 오. FTA 승인으로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의료 상한가. AI 주가 상한가 한 방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막 루닛, 뷰노 말. 근데 걔네들은 안 끌고 갔나요? 그러니까. 크게 왜냐면 이거 개별적인 이슈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될 때가 됐기 뭔데요?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뭔데요? FDA 승인을 받았어요. 전립선암 진단 AI 솔루션 FDA 승인. 쟤네가 처음이에요? AI 솔루션으로 받은 거? 저 암 쪽에서는 그런 것도 처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FDA 승인을 받으면 그건 이거는 좋은 거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면 판매를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권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FDA 승인은 굉장히 좀 큰 거죠.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게 처음인지. 오케이. 네, 그리고요. 그리고 뭐 선익 시스템은 VOE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획이 이거 계속 같은 뉴스예요. 근데 대신에 핵심은 요번에 수주가 들어오는 게 페이지 1이다. 그러니까 1단계 수준이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15,000원 목표 주가 나오고 나서 하반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된다라는 소식에 또 굉장히 좀 좋았고요. 조선주에서는 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 수주한 것도 있었고 하나오션이 이제 미국 조선소 인수를 하면서 MR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바로 옆에 있는 조선서를 이제 인수를 한 네.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요. 그다음 올릭스 같은 경우는 기술 반환 소식에 완전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되도록이 나왔는데 좀 쉽지 않고요. 파라다이스 은근슬쩍 코스피 이전 상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전반적으로 세종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루닛이 받았었네요. 작년 11월에 유방암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미국 FDA 승인 또 받았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JLK 오늘 상한가. 근데 JLK 지난주 금요일에 손절했다는 분이 계신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왜냐면 없죠. 이거 아무도 뭐 받는 줄 모르니까. 어떡하나.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사실상 시기가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FDA가 바로 나올 때도 있고 막 3개월 뒤에 걸릴 수도 있고 막 몇 년 지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도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로 가죠. 네, 뉴스는 이제 조선인데 이게 이제 스토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 늘어난 게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SCFI 지수 계속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땐 3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홍해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인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쪽에서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주는 더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뭐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또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선종 자체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LNG선, 그 다음에 암모니아선 요런 거였지만 지금은 요번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얘기 나왔죠. HD 현대미포도 PC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수주가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선종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에서 해운 운임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도 당연히 튀길 수 있고 또 이제 지정적 리스크에 따른 또 이제 변수까지 동시에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다 같습니다. 가져오지 않고 나중에 되면 중국이 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현대미포조선 미드레인지니까 아마 먼저 주가가 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뚫어가는지 좀 애매하고. 오케이.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번에는 요거 이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EU가 한일과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구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유럽과의 관계를 무기 수출을 통해서 뭐 심화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로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왜 우리 거 침투해 이래가지고 막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슉슉슉 뭐 보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계가 긴밀해지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를 또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말의 가능성, 방사는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국제 정치적으로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일본을 동아시아의 그냥 이제 방어 기지로 삼아서 그쵸, 이제 예. 중국도 견제하고 여러 가지 견제하는데 힘을 더 많이 실어주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우리가 거기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헤쳐가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토사구팽 당하면서 완전 우리만 진짜 홀로 왕따될 수 있어. 우리만. 그래서 저런 것도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심각하네.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근로자 중에 21분 연락 두절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1분 전에 나온 얘기는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이제 20여 구가 발견됐다는 또 연락이 안 내용이 되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아이 참 그렇네. 네.
이게 날이 더우니까 화재도 또 조심해야 되고 더위도 조심해야 되고 네.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여름 보너스 준다. 이달 말까지 사세요라는 중간 배당 기대감 종목군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여름 보너스에서 제가 파세코나 이런 에어컨까지 갖고 올라다가 너무 테마성이 짙어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 시즌이 다시 도래해서 오늘 뭐 KB금융이나 일부 금융지주들 흐름들 나쁘지 않았는데 총 69개사가 요번에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기사가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이제 배당 플레이에 따라서 기관이 이제 금융 쪽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죠.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에 어쨌든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가 나오다가 중간 이번 주는 그럴 텐데 네. 다음 주 돼서 만약에 삼성하이닉스나 다른 쪽이 올라오고 얘네들이 약간 빠져도 그러면 시가총액 더 큰 것이 다시 올라오고 시가총액 좀 덜 오른 것이 오늘 이번 주 올라가 약간 빠지더라도 장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2,800 다시 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이제는 이게는 빠지는데 저쪽이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러면은 같이 무너지는가 하면은 그러면 2,700에 또 갇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머릿속에 굴리다 보니까 2,800 쉬울까? 빠지면 2,750까지 빠지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트레이딩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끝났죠? 네.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네. 가보죠. 짠. 고퀄로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네. 이거 유료입니까? 오! 네. 유료 결제. 확실히-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디테일이 달라요. 그럼, 디테일이 알죠. 달라요. 돈 써야 돼. 자, 이제 유료로 바뀌었으니까 저기서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시면 쉽지 않을 아이, 겁니다. 안 틀릴 거야. 난이도 상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칠 때는 네. 제가 직접 칠 때는 네.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상황을 묘사를 해달라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막 진짜 엄청 길게 묘사를 해줘요. 그리고 네. 그걸 기반으로 또 사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제 쓰고 엄청 놀랐어요. 막 오.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달라요? 막 이렇게 막 엄청 빠르게 막 다 쳐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 코딩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딩 쪽도 막 물어보니까 오케이. 자기네들이 막 시트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딩은 진짜 쉬워졌다. 그래서 저는 근데 벌써 하나 찾았어. 뭐야? 뭘 찾았어? 나 못 찾았는데? 신문이 거꾸로 돼 있어. 신문이? 에이 이거는 응? 에이 신문 이거 신문을 우리가 읽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 영업직인가 보지. 앞에 손님. 이거는 네. 그냥 앞에 모여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앞에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보시라고. 이렇게 이거는 땀까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땀 한 땀 한 땀. 부담이 오케이, 굉장히 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 이거 뭐 지수 조정에 부담감이 부담이 커지는 커지는 투자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너무 심리적으로 맞아. 부담감이 진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고점에서 빠진 퍼센테이지는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큰 스트레스를 줄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 2200대부터 2800까지 갔다가 조금 빠졌는데 여기서 막 거의 공황 올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막 진땀을 흘릴 정도로 부담감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더더욱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시나리오를 잘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분 요거 찾았네. 농공. 첫 번째, 선이 좀 이상하다. 키보드에 달린 저 선이 용접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선이 조금 있고요. 이거는 좀 그리고- 억까 아닙니까? 아, 그거, 그죠. 아니 이거는 그렇게까지. 그리고 배우막 형님께서 시계가 두 개인데 네. 두 개가 시간이 다르다. 오.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뭐 이렇게. 지금 한국에 있는 분이고 저 뒤에는 미국 시간.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인 거죠. 오케이. 마이 이 정도는 뷰티풀 엔젤님이 진짜 찾으셨어요. 뭐요? 소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항상 소였잖아요. 소가 등장 안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소가 바뀌었어. 등장하지 근데 이 않습니다. 정도면 진짜 합격이지. 진짜. 이거 퀄리티 뭐. 굉장히 괜찮지 않아요? 근데 좀 그런 건 아쉽네. 소가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맞아. 아니, 근데 소 그만 보고 싶다고 해서 아, 원하신다면 제가 소를 다시 네, 아니 들고 오도록 번갈아 해.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은 오케이. 소도 인당하고. 오케이. 이게 얼마라고요? 월에? 이게 아니 고정은 아니고 기본 20에다가 사용을 더 많이 하는 20만 원? 20달러. 20달러. 20달러에다가 사용을 더 하면 돈이 더 붙는데요. 아니,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 여러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신문이 한 달에 3만 원이잖아. 3만 원. 그렇지 많잖아요.
그거랑 생각해보면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죠? 근데 진짜 좋아요. 지금 깜짝 오케이. 와. 혁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 짧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안 하세요? 네. 어. 아침에 한 것도 해? 네? 아니요. 아침에 하면 안 되죠. 아침에 못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짧게만 아침에 했으니까 재창이니까 짧게. 아침 뭐라고 했죠 내가? 아침에 저도 기억 안 나요. 본호님 기억 안 났어요? 뭐 화내는 사람이 뭐가 뭐 쉬고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화내는 네. 사람이 뻔히 뭐 이유다. 세 개가 있었어.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이봐. 뭐다. 이렇게. 아침 보신 분 귀여운 버전이 더 좋다고 하죠. 오케이.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돈을 번다. 큰 돈을 번다.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면 깡통 찬다. 시장하고 엮어주세요. 그거 시장의 풍토예요. 듣고 싶은 음. 말이 이제 있잖아요. 낙관적인 거. 거기다가 나쁜 얘기 하면은 그렇죠? 네. 좋아하지 그러면 않지. 이거는 그래서 듣고 싶은 사람한테 나쁜 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원래 속마음으로는 돈만 많으면 듣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그냥 듣고 싶은 사람한테만 이렇게 딱 해놨는데 듣기 싫은 사람한테 얘기 안 하지. 근데 원래는 듣기 싫은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자기가 진실하다고 믿으면은 이렇게 맞다고 보는데요. 사람이 DNA가 다르니까 매치가 잘 되면 다 좋은 거고요. 그럼 의도적 거짓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모르고. 어디에 뭐가 묻혀 있다. 뭐 어디에 뭐가 난다. 또 막 이상하게 이런 것들. 얘기하네. 아니 이게 왜 이상한 얘기입니까? 의도되지 않은 내가 거짓말. 뭐 구체적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말 아니고. 자기 진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의도적이 틀렸어. 아니니까 거짓말하고 그렇지.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듣고 아니고. 싶어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네. 틀리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서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효과는 스스로도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계시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 했고요. 네. 중요한 말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진실이건 거짓이건 무엇이건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뉴스 말씀드렸지만 네.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건강이 전부예요. 그래서 두 분 이제 AI 뭐 보시느라고 네. 눈알 네. 빠지시고 네. 맨날 그 리포트 보느라고 눈 피로하고 이래서 저희가 커피? 선물을 하나씩 뭐 커피? 옵투스 제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약?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그냥 루테인 아스타잔틴. 맞습니다. 그냥 가져오면은 우리 뭐 전혀 의미 없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절반 때려 받고 가져왔습니다. 오. 원래 파는 가격에서 54%. 디스카운트. 정도. 54%? 네, 54%. 얼마야?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네. 요걸 한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한 달치로 생각하면 1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10,000원, 한 달 15,000원. 이게 뭔데? 네. 루테인이라고 눈 건강, 눈 아. 피로 이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에핏 차즈기, 이 차즈기는 눈 피로에 도움이, 눈 피로도 개선. 거기 막 만지시면 안 돼요. 자기 죄송한데 가져가시면 그리고 안 돼요. 저희가 네, 안에 특가로 비둘기 있어요. 드리는데 먹는 이게 거구나. 한정 수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자, 요거 구매를 두 개. 하셔야 될 것 요거 같습니다. 어디 날 줘요? 저기 보내줘. 아니요,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거 다른 건데? 눈 피로도. 다른 거 같은데? 네, 이건 눈 건강. 그러면 건강으로 가실래요? 아니 큰 거죠. 그럼 건강으로 루테인 갈까요? 오에핏 루테인 아스타잔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제약바이오 간다고. 오늘 이거 봐봐라. 제약바이오만 살아남았지. 아하. 알테오젠, HLB, 뭐 관련 바이오니아, 와. 바이오만 산다고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 홀로 내가 아이고. 하지만 오에핏, 옵투스 제약, PPL, 우리 아스타잔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챙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새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000원, 15,000원인데 껌값이다. 이게 저희가 싼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왜? 유통기한이 왜일까요? 딱 반년. 아. 그래서 한 6개월에. 달치인데 따다다닥 드시면 빨리 드셔야 바로 되겠구나. 드시면 될 거라서 네. 어차피 한 달치라서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짧지만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네. 그 장점이 있다는 거.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참고하셔서 특별가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할 거 다 했다. 약장수 약을 팔아 이러시는데
좋은 거 제가 싸게 가져왔잖아요. 자, 오케이. 눈 자, 건강. 네. 바이오 사시는 분들 요런 거 드시면서 바이오 하셔야 진정성 생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장현 본부장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거. 아까 하이닉스 그거, 하이닉스 하셨는데. 네, 그럼 봅시다. 몇 가지 두 가지 있는데요.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리포트가 오늘 나온 게 아니고 금요일 날 나왔더라고요.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금요일 날 클로징 벨 할 때 이걸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봤어요. 목표 주가 30만 원 상향. 일단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익 추정까지 상향.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좋게 봐야지. 좋게 봐야죠.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데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부터 볼까요? 2분기 실적 윈튠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8조. 예. 지난 분기에 2조 9천 했어요. 그러니까 더블 네. 되는 겁니다. 네. QOQ로. 요 밑에 보시면 실제 지금 컨센서스는 얼마? 4.9조. 최근에 4.7조. 나온 거는 밑에? 4.9조. 5조.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예측을 한 거잖아요. 디테일한 건 필요 없지만 가격 예측을 높게 했어요. 디램이고 낸드고. 이익 추정을 높게 했고 연간 전체로도 높게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 했으니 당연히 오늘 주가에 비록 어저께 미국장이 빠졌다 하지만은 이 정도면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삼성도 버텼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빨간 거 보세요. 올해 실적은 아까 2분기 5조 8천에서 3분기 3분기 올라가니까 24조 5천, 25조라 합시다. 내년도에 반도체가 또 오른다. 내년도에도 온 디바이스 나가는 거에 비해서 35조, 무려 10조로 올라. 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 거는 40도도 있지만 보통 30조 초반에 많잖아요. 네네. 이 사람도 평균 이상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굳이 26년 추정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게 25년보다 28%뚝 떨어진 25조가 돼서 올해 숫자하고 2년 뒤 숫자하고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년이 피크다.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지나가기 전에 피크아웃이야. 근데 그 상반기 되기 전에 피크아웃 되기 전에 얼마까지 가느냐? 그래도 얘는 PBR로 올해 25조 내년 35조 하면은 향후 25년도 내년 35조 기준으로 PBR 북밸류 곱하기 2.5배를 저 30만 원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2.5배라는 숫자는 과거의 상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더 가려면 제목이 뭐라 그랬죠? 더할 나위 없다. 더할 나위 없다 그랬잖아요. 네. 더할 나위 없으면 주가는 안 갑니다. 더할 나위가 없으면 주가는 안 간대. 더할 나위가 더일 있어야지. 나위가 있어야 된대. 아하. 근데 DB 어떤 분입니까? 제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이분이 없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분 혼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30명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컨센서스는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2분기 실제 5조 3천, 5조 5천 이것만 가지고 주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5년도 숫자가 많이 올라가거나 더 아니면 26년이 적게 떨어지거나 제한적 떨어져야지 컨피던스 레벨을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가 있는 리포트나 그런 예측이 다시 더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요 실적 상향 갖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승현 DB금융투자연구원님이신데 네. 제목을 더할 나위 있다. 이렇게 했어야 그랬으면은 조금 더 약발이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팁을 과거의 드리는 거죠. 클리셰를 이렇게 서승현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6년이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갖다 붙여서 PER 계산까지 하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내후년 걸 땡겨와? 라는 부분에서 하이닉스의 좀 투심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 오늘 4% 정도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마감을 했는데 오케이.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두 분 다 이거는 네. 진짜 그냥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냥 매사기를 총동원해서 그냥 예측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하이닉스래. 엔비디아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의 단기 상승은 조금 끝났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전 올해는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 간다? 네. 저도 더 간다고 봐요. 목표 주가 200달러까지 나왔나요? 네. 200달러까지 나왔죠. 네. 200달러 근처까지도 쭉쭉 더 갈 수 있다라는 쪽? 저는 160에서 180. 잘 볼게요. 아까 봅시다. 네. 그 엔비디아가 그 10몇 프로 빠지고 두 번, 세 번 다시 네 번 다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쌌어요. 지금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중요한 거는 약간 요건데 빠졌잖아요.
5% 빠졌으면 124.2까지 가는 건데 장중에 124.3달러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3%로 빠진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가 아까 어디 갔지? 목표 주가가 200달러를 제외하고 보면은 16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마음에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증권사 목표 주가 활용법을 적용하면은 얼마? 160 곱하기 0.8 얼마 나와요? 네. 요 가격이 나온다고. 지금이 이 가격이야. 요즘 네,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평균 160이 아니고 평균이 200달러가 돼야지 지금 주가가 한 140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 좀 편안히 가려면은 하이닉스처럼 내가 한 게 아닌데 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도 추가적인 더할 나위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게 8월 달에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분위기가 바뀔 것인지는 까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봤을 땐 120달러까지 왔는 게 이게 100달러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반등을 할 거라 보는데 네. 이제부터는 진짜 터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하이닉스랑 비스무리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삼성은 다른 얘기예요.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엔비디아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외신에서도 네. 탑승하냐 마냐 계속 마냐. 차에 하냐. 있냐 내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엔비디아 가면 하이닉스 따라가려나 엔비디아가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10만 원하고 하이닉스 30만 원 하는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게 네,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180달러 가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진짜 170달러 180달러 더할 나위 있다 해서 가면은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공급이 확인돼야 되겠지만 하이닉스는 다시 갑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180달러 가느냐에서 그 밸류에이션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편안히는 못 갈 수 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 조금 마이크론 실적이 영향을 줄까요? 에이, 안 줄까요? 마이크로 실적이 실적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실적은 매출 66.6억 달러에 그다음에 EPS 50센트나 48센트 흑자입니다. 근데 그건 왜 별 중요하지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뭐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연까지 본원님과 같이 180 똑같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업을 넘어서는 기업이 이번 년에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 단순하게. 그거는 노 대체제가 나오라 없다? 노 나오라 봐. 근데 또 대선까지 있으니까. 오늘 신문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뭐요? AMD나 다른 기타 후발 주자들이 똑같이 내겠지만 엔비디아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생각보단 큰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봐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트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관련해서 연관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막 다 맞아요. 추측하고 뭐 해봤자 갑자기 엔비디아 하루아침에 10%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잘 우리가 살펴보시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콸콸콸로 가보죠. 오늘 종목. 야, 이거 어떤 분은 정말 이 4명 중에 한 분은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말을 더 가보죠. 본인인가요? 아니. 말이 되는. 네이버 나왔어요? 힘들어. 자,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종목 JYP입니다. 평단가 93,000원이고요. 비중은 원래 20%였는데 손실을 많이 보고 손절을 해서 비중을 줄여서 현재는 10% 정도입니다. 그냥 홀딩을 하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아니면 비중을 더 줄이는 것이 좋을지 줄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줄이면 좋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JYP 실적부터 볼게요. 분기 실적 보여주시면 영업이익이 쭉쭉쭉 줄어들고 있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리포트도 살펴볼게요. 5월 달에 나온 리포트들이었는데 예정된 이익률 하락이다. 엇박자가 나고 있고 불확실성 해소에도 아쉬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폭염까지 조금 기다리자라고 했거든요.
지금 폭염인데 뭘 얼마큼 더 기다려라고 하면서 일단 저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에도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10만 원인데 다른 리포트들은 더 하향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작년 하반기 일본 투어 이연에 따른 실적 쇼크가 이어졌는데 1분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실적이 부진했다. 그래서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했어요. 있지, 엔믹스, 니쥬, 스트레이키즈. 저 사실 다 모르거든요. 있지를 몰라요? 엠믹스를 몰라요? 알아요. 알긴 아는데 노래 듣고 듣지 평가하고. 않아요. 잘. 우와. 네,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강렬하지 않아요. 저는 거의 뉴진스 거의 요쪽이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친구들이 아닌 것 같은 아주 저만의 생각이지만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뉴스를 봐볼게요. 그러네. 뉴스도 다 싸늘하더라고요. 푸드, 뷰티 다 잘 나가는데 K-팝, ETF 나홀로 싸늘하다. 그리고 또 NH에서도 역시나 목표 주가를 86,00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월봉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건 60일선에 아직은 걸쳐 있어서 이걸 깨냐 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JYP 아, 바다 너무하네. 눈물 바다 JYP 바다? 아 근데 이거 하면서 진짜 JYP 진짜 바다. 눈물 나다. 아 피바다. 네. 눈물 바다. 아 진짜 JYP 바다. 신기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게 엔터가 슬프네. 왜냐면 잘 만드는 데는 노이즈가 있고 또 잘 나가는 애들은 논란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착해가지고 아무 노이즈가 없는 애들은 인기가 없고. 인기가 없고 자 보노님. 네. 아 근데 엔터는 하반기 봐야 돼요. 어? 하반기까지. 그 하반기를 보자고요? 하반기도 7월 1일 하고 12월 30일이랑 다르니까. 연말. 그러니까 연말. 4분기. 네, 4분기. 4분기. 그렇게 되면 말이 될 수 있지. 네, 4분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왜요? 그때 이제 콘서트 이벤트 집중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이 주력 아티스트들에 대한 집중도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하이브의 그 사태로 지금 추가적으로 그때보다 한 20-30% 더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상화만 되더라도 그 부분은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 기대감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본전까지 무조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8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뭔가 되돌림을 만들어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평선의 흐름들로만 본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뭐 깨지 않던 선들도 다 깨졌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수급도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영원히 빠지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연초부터 정말 엄청나게 많이 던졌어요. 맞아요. 네, 5천억이 진짜 많이 던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수급이 많이 비면 바닥권에서 일정 라인이 되면 또 이제 반대급부로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가 돈을 전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연말, 연초 일단 요 흐름에서 이 기저가 바뀌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이 돼도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플레이가 가능 또 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손절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하반기 쪽에서의 모멘텀은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거 보시고 나중에 의사결정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엔터주의 하락은 지금 돈 잘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그룹이 미래.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뉴진스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뉴진스는 어도어랑 저기 하이브랑 이슈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트와이스 얘기 그리고 이번에 앞으로에 나연도 컴백을 했는데 반응이 누구요? 그렇게 나연. 나연이? 나연. 트와이스 나연. 그 그게 누구예요? 토끼처럼 웃는.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아예 몰라요. 모르고 이 엠믹스와 뉴진스의 시대입니다. 트와이스
뭔지 그러니까요. 몰라요. 근데 JYP의 처음 가장 들어요, 큰 트와이스. 대표는 트와이스니까. 처음 들어. 자, 그러면 김정은 본부장님. 저는요. 네. 왜 이렇게 힌트를 줄 때 왜 버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잠깐 볼까요? 잠깐 볼게요. 네, 꼭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프 보자고요. 네, 그래프 보겠습니다. 띄워주실 거예요. 설명해 주시면.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연초돼서 두 번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 한 번 더 있었어. 네. 이때 근데 이때는 그 놓쳤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 3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쭉 빠졌잖아요. 음.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도 물타기를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성격이 다른데 저 같은 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는 버렸다. 네. 미련 갖지 말고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지금 내려간 게 86,000원이죠. 여전히 가장 낮은 게 8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8 내지는 7 해보세요. 그러면 6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안 되면은 게임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전 지금 내려가서 8만 원이지 예전에는 10만 원이었거든요. 곱하기 0.8하거나 0.7하면 7만 원 깨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8만 원 깨지고 7만 원 깨질 때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룰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 섹터를 모르더라도 버리는 게 맞았다. 물론 이 정도는 요 정도는 언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은 네. 이게 올라올 수 있을지 하지만은 왜냐면 지금 PER이 15배니까 넘버가 빠지는 게 아니니까 밸류에이션이 15배 거의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돼갖고 나중에 확 올라올 수 있지만은 이럴 때 이렇게 보여줄 때 버리는 연습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미련 두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 벌어가지고 10% 20% 벌어갖고 이런 데서 그냥 막 가지거든요. 무슨 섹터를 하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는 JYP 모릅니다만은 제가 들어갔더라도 분명히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버렸다. 지금은 본인님 말씀대로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기다리다 알아서 하십니다. 기다리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많이 하시던지. 줄였다 일단은 하시니까. 뭐 예, 손 예. 뗀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엔터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오늘 또 사연 올려주신 우리 박진영 씨도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옵투스 요거 루테인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사실 10,000원 15,000원이면 여기 채팅방에 저거 쏘시는 거 슈퍼챗 슈퍼챗. 슈퍼챗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쏘시잖아요. 요거 그거 사드시고 요거 눈 건강 챙기시면 요거 좋을 것 사드시는 게 같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쉽지 않은 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내일은 좀 웃으면서 여러 가지 파이팅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오늘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장 체크 꼭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